장스러운 우리의 단기가 창공 높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마치와 낫과 붓으로 인민의 모습을 정의하러 새기고 장장 수십 년 세월 휘날려온 우리의 단기. 시련과 난관이 중중첩첩 겹사였어도 우리의 단기는 진함을 모르고 향도의 한 길로 거세차게 휘날렸습니다. 그 이념은 오직 하나,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2012년 8월 25일부) 노동신문에는 노래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단기가 실렸습니다. 1985년에 창작된 이 노래가 27년이 지난 그때 신문에 실리게 된 데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2012년 8월 어느 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노래 높이 날리라 우리의 단기 가사를 친히 친필로 쓰여 저희들에게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가사를 받아하는 저희들은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내려보내 주신 그 뜻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당조항위원회 한 일꾼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당조항위원회 책임 일꾼들과 자리를 가시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에게는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단기와 같은 훌륭한 노래가 있다고, 이 노래는 시대적으로 보나 오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노래라고 하시면서 가사가 1985년에 창작되었는데 정말 좋다고, 철학적 깊이가 있고 호소성도 높다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자신께서 직접 가사를 써서 일꾼들과 창작가들에게 내려보내 주시었다고 하시었답니다.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내려보내주신 가사에는 중요한 대목마다 밑줄이 그어져 있었는데 제일 처음 밑줄을 그으신 대목은 인민의 운명을 간직한 깃발.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것이 조선노동당의 본태라는 시원한 뜻이 맥박치는 구절이었습니다. 2013년 1월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조선노동당 제4차 세포비소대회가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엄숙히 천명하셨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 제일주의.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 만경대 유희장을 돌아보셨습니다. 유희장 군의 보도블로크 사이로 자풀이 돋아난 것을 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시고 한 포기 한 포기 몸소 풀을 뽑으시며 일꾼들과 관리 성원들이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이 영이 아니라 그 이하라고, 이것은 실무적인 문제이기 전에 사상 관점에 대한 문제라고 엄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인민에 대한 일꾼들의 관점과 입장에 경종을 울리시었습니다. 인민은 어떻게 받들어야 하는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듯이 인민을 받들자. 일꾼을 위하여 인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민을 위하여 일꾼이 있다. 언제나 인민들 속으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배우연한 사업 태도, 인민관이 부족한 현상들을 불사르며 일꾼들이 인민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 따라 당과 국가의 인민적 시책들이 조국 땅 방방곡곡으로 햇살처럼 뻗어갔고 핏줄기 마냥 인민들의 생활 속으로 더 따뜻이 흘러들었습니다. 인민들이 시련과 아픔을 느끼는 곳에 그 누구도 아닌 당중앙위원회가 제일 먼저 달려가 제일 가까이에서 그들을 부축해주고 보살펴주었고, 태풍 피해를 가시기 위해 당중앙위원회 일꾼들이 논벌에 들어섰습니다. 분당위원회 청사가 수재민들의 보금자리로 되는 경이적인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원세인과 책임 일꾼들에게 지금 우리 인민들은 우리 당을 어머니 당이라 부르며 따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머니 당, 이 부름은 그 어느 사상가나 정치가 노동계획 수령이 중식한 말이 아니라 우리 민들 스스로가 불러준 조선노동당 특유의 명예칭호이고 명함이라고 이렇게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어머니 당과 관련하여 발표하신 노당만 해도 정말이지 수십 건이나 됩니다. 총비서 동지께서는 어머니는 자식 앞에서 스승이나 웃사람이기 전에 심부름꾼이라고 할 수 있다고, 어머니는 자식의 욕을 하면 무조건적으로 군말 없이 다 받아들이며 거기에 바쳐진 자기의 노력과 수고에 대하여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것은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이 하나와 같이 지니고 있는 속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을 어머니라 스스럼 없이 불러주는 인민의 크나큰 믿음에 보답하자면 우리 당이 진정한 인민의 심부름꾼 당으로 되어야 한다고, 우리 당의 인민적 성격에 대한 새로운 정식화를 주시었습니다. 인민의 심부름꾼, 우리의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 말을 이 세상 제일 눈부신 훈장 메달처럼 명예칭호 중에 최고의 명예칭호로 가슴 뿌듯이 새겨 안으시고 인민 앞에 나서시었습니다. 인민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보다 인민들이 편리해야 한다. 인민들이 많이 찾아오게 하여야 한다. 인민들을 위한 것인데 무엇을 아끼겠는가? 할 바에는 만점짜리로 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자. 이것이 조국 땅 어디서나 울리는 위대한 어머니의 절절한 음성이었습니다. 숨막힐 듯한 폭염이 들이닥쳤던 2018년 8월 어느 날, 억수로 쏟아지는 빗발을 헤치며 깊은 밤 평안남도 양덕집으로 향한 도로에는 몇 대의 승용차 행렬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민들에게 병치료도 하고 문화휴식도 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현대적인 본보기 온천문화지구를 잘 꾸려 안겨주시려는 구상을 안으시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단행하신 현지지도차 행렬이었습니다. 양덕지구의 높낮은 산발들과 험한 연길에 개척자의 위대한 자옥을 새기신 경의하는 그이께서 하신 말씀, 오늘도 우리의 가슴 속에 뜨겁게 흘러들고 있습니다. 오늘 비록 힘은 들었지만 종합온천여관을 꾸릴 자리를 끝내 확정했다고 하시며 정말 잘 됐다고, 인민들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할 제부를 또 하나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다고 하신 그날의 말씀. 온도가 80도씨나 되는 뜨거운 물이 더운 김을 피워올리며 콸콸 솟구치는 용출구를 보시며 그 무슨 보석이라도 찾으신 듯 쌓이신 피로가 다 가셔지신 듯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만시름 놓으시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경의하는 그이께서는 꿈결에서도 인민에게 안겨줄 행복의 금방석들을 그려보셨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인민을 위한 건설은 하고 또 해도 더 하고 싶고, 인민에게 이 세상 복이란 복은 다 안겨주고 싶은 것이 그의 마음속에 간직된 크나큰 소원이었습니다. 그 소원을 안고 헤쳐오신 헌신이
이 땅에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른 문화휴식터 행복의 보금자리들마다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북방의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먹이실 열망으로 찌는 듯한 삼복의 무더위를 헤치시고 중평 땅을 찾으셨던 7월의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우리 함경북도는 날씨가 불리해서 수위가 일찍 오고 늦게 물러가는 지대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 함경북도는 남새 농사가 잘 되지 않고 항상 그래서 남새가 빨랐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함북도 인민들이 남새 문제 때문에 많은 심려를 기울이셨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삼복이 무더운 날씨 이 중평 땅을 몸소 찾아오셨습니다. 원래 이 자리는 이거 비행장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함북도 인민들이 남새 문제를 풀기 위하여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여기에 대규모 온실 농장을 세울 대용단을 내리셨습니다. 여기 온실에 들어서면 함경북도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먹일 수 있게 된 것이 그리도 기쁘시어 푸르싱싱한 남새 잎을 소중한 보물을 대하시듯 정이 쓸어보시던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영상이 수염이 안겨옵니다. 2015년 1월 9일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대소한의 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새로 건설된 우리 보석공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조종실과 접종실, 배양장과 재배실을 비롯해서 공장의 여러 곳을 다 돌아보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새 벽두에 인민들을 위해 마련한 희한한 창조물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1년 365일이 이런 날들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정말 평양시에서 뜻깊은 2015년의 첫 성과를 마련하였다고 얼마나 만족해 하셨는지 모릅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이런 기쁨들이 모여 인민의 행복을 이루었고 그이의 이런 기쁨의 날들이 합쳐져 인민이 누려온 행복의 세월이 됐습니다. 여기 문수거리에는 현대적인 병원들이 종합체를 이룬 하나의 병원촌이 있습니다. 결코 나라가 풍족해서 여유가 있어서 꾸려놓은 병원들이 아니었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이 실용 문제를 두시고 그토록 심려하시면서 정말 공무원건설 몸소 발휘하시고 또 토전도 잡아주시고 또 힘있는 건설 영향과 그 자재보장 정책까지 일일이 세워주셨습니다. 2016년 5월 26일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병원 건설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정말 험한 건설장의 여러 곳을 다 돌아보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처럼 현대적인 안과종합병원을 건설하는 것은 자신이 오래전부터 구상해 오시고 또 자신께서 하고 싶었던 일이라고 하시면서 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을 보니 정말 마음이 즐겁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의 무병무탈을 위해 마음 쓰는 어머니 우리 당의 이런 따뜻한 사랑에 떠받들려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며 조국 번영의 길에 참답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정이 인민의 피부마다 속속들이 흘러드는 이 땅에서 한 점 그늘 없이 우리의 후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1일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원아들을 몸소 찾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었습니다. 2014년 10월 우리 애육원을 찾으셨을 때 설날에 애육원 원아들을 찾아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신년사를 마치시는 길로 우리 애육원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새 애일권에서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는 우리 원아들의 모습을 다 보시고 바로 이 놀이장에서 원아들이 설맞이 공연을 보아주셨습니다. 원아들은 그날 정말 친아버지 앞에서 온갖 재롱을 다 피우면서 자기들이 행복한 모습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세상에 부름없으라의 마지막 정장 노래를 부를 때였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도 기쁘고 자랑스럽고 그래서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 여기에 우리 애일권 누나들이 모두 섰다고 자랑을 담아서 말씀을 올리려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영상을 우러러는데 글쎄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여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깊은 노버이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정을 안으시고 우리의 총비서 동지 부모 없는 원아들을 찾아 애육은 육아원으로 가고 또 가셨습니다. 그렇게 다녀가신 걸음 동해기슭으로 이어시어 원아들에게 매일 물고기를 정상 보장하는 애육원 육아원 전용 수산사업소를 일떠세워 주시었습니다. 정녕 부대들을 위한 일은 우리 총비서 동지의 마음속에 언제나 첫 의정이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장에서 울려 퍼지던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음성이 다시금 들려옵니다.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잘 키우는 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다. 수천 수만금을 들여서라도 보다 개선된 양육 조건을 지어주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최중대 정책이고 최고의 수건이다. 나라가 가장 어렵고 힘든 이때 국가적 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 것을 당의 정책으로 수립하도록 하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 힘겨울수록 어린이들에게 정성을 더 쏟아붓고 그 사랑의 힘으로 공산주의 미래를 향하여 완강하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 혁명의 전진 방식, 발전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 이 땅에 태어나는 아이들, 자라나는 후대들이 어려서부터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 더욱더 약동하는 생기와 활력이 넘치게 되고 공화국의 국력이 전성 강화되게 될 것이다. 전원회의 참가자들 모두가 울었습니다. 온 나라가 울었습니다. 이렇게 당의 사랑과 배려가 깃든 젖제품을 마시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 생각이 많습니다. 저도 자식을 가진 부모이고 또 보육기관에서 일을 하지만 시간을 맞춰 달리고 계절에 관계없이 달리는 조광차를 너무도 평범하고 예사롭게 대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어머니가 자기 자식에게 먹일 우유 때문에 그렇게 마음쓰고 애를 쓴 적이 있습니까? 높은 조선노동당의 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중임을 맡겨준 대표자 동지들과 전체 당원들,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의 최대의 신임과 기대를 심장으로 받아안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협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 오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이 한 몸을 아낌없이 내대고 불함없이 써나갈 것이며
설사 몸이 찢기고 쓰러진다 해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순간에나 변함없이 사심없이 우리 인민을 높이 받들어 혁명 앞에 충실할 것을 맹약합니다. 조선노동당의 존재 방식, 혁명적 당풍은 멸사복무. 새로운 주체 100년대와 더불어 흘러온 10년. 정녕 그 나날은 인민을 하늘처럼 받들어 일구월심 보살피고 정성 다해 섬겨온 어머니의 고생 많은 세월, 위민 헌신의 피와 땀이 갈피갈피에 진하게 승배어 있는 사랑과 정의 서사시 멸사복무의 불덩이 같은 여정이었습니다. 2018년 8월 3일 그날은 삼복절 중에서도 기상안축일에 제일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대기온도가 38도였습니다. 그날 경례하는 청송주께서는 우리 곁에 찾아오시어 제가 운전하는 이 세형의 기도전차를 보아주셨습니다. 그때 경례하는 청송주께서는 제가 운전하는 운전좌석에도 나오시어 속도기는 제바로 동작하는가, 최대시속은 얼마인가, 소음은 어떤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정히 물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례하는 청송주의 용성을 우러느니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경례하는 청송주께서는 지금처럼 무더운 삼복철이나 추운 겨울날에 수도 시민들이 버스 정수에 서 있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고, 정말 발광석에 앉는 것처럼 가슴이 아팠는데 이제는 우리 수도 시민들을 군방석에 앉히게 되었다고 먼저 만족해 하시면서 인민들을 위해 정말로 보람있는 군인을 했다고 우리들을 높이 치하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은 하늘의 별이라도 딴 듯 정말 기분이 들뜬다고, 연중에 이렇게 기분 좋은 날이 몇 날이나 되는가 하시면서 격정에 넘쳐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가 울었습니다. 그 기간은 유달리도 자연의 재난이 연이어 겹쳐들었던 시기였습니다. 더욱이 2020년은 우리 당 역사에 참으로 준엄한 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초부터 급속히 확대되기 시작한 보이지 않는 병마와의 방역대전, 태풍과 큰 물로 인한 피해, 세계가 재난의 와류 속에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몇 번의 전쟁을 동시에 치를 만큼 방대한 규모의 복구대전이 벌어졌습니다. 긴박한 사태가 조성될 때마다 어머니가 자기의 살부치를 더욱 힘껏 껴안듯이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우리 인민이란 말을 애타게 외우시며 낮과 밤 분분초초를 인민을 위한 헌신으로 보내시었습니다. 온 나라 인민이 가슴절이 태우는 격정 속에 보고 또 본 8월의 화폭이 오늘도 우리의 눈앞에 어려옵니다. 큰 물이 모든 것을 삼키며 휩쓸어간 대청리의 험악한 감탕바다를 헤쳐오신 우리의 총비서 동지, 흑당범벅이 된 차문을 열고 나서신 그 일을 에워싸고 무서운 재난과 불행 속에서 운명의 어버이를 제일 먼저 배운 것이 너무도 꿈만 같고 너무도 감격하여 하염없이 눈물을 쏟던 수재민들, 이런 인민의 진정, 인민의 믿음을 1100배의 용기로 가다듬으시고 우리의 총비서 동지께서는 인민들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위대한 우리의 인민을 위하여, 인민은 그에게 있어서 심장과도 같았습니다. 그렇게도 가슴에 열렬히 간직하시고 그것으로 뜨겁게 숨결을 잇고 사시기에 뼈가 부서져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민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불덩이 같은 심정을 터놓으신 우리의 총비서 동지이시였습니다. 우리 정녕 알고나 있었습니까? 몸소 정치국 확대 회의도 소집해 주시고
태풍 피해 방지와 관련한 국가적인 비상대책들을 세워주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오. 태풍이 지나가는 중심 경로로부터 제일 가까이에 위치한 황해남도 인민들의 생명 안전을 위해 새벽 2시부터 점심시간이 훨씬 지나도록 무려 12차례나 전화로 바람 속도며 피해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요의하신 줄을. 그러시고도 우리의 총비서 동지 자신께서 직접 피해 현장을 돌아보아야 마음 놓인다시며 아직은 위험이 가셔지지 않은 황해남도의 피해 지역을 찾으시었습니다. 위대한 어버이의 이렇듯 뜨거운 사랑, 고결한 멸사봉무의 세계 속에 우리 인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러러 가장 친근한 경모의 정을 담아 우리의 총비서 동지라고 부르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인민, 조선노동당의 인민임을 이 세상 억만금에도 비길 수 없는 영광으로 가슴 깊이 간직했습니다. 좋은 행복만 주시려 끝없이 마음 쓰시며 그처럼 고생도 많으신 어머니 오래 계시랴 번영을 펼치는 그 뜻은 우리의 이상이 되고 미래로 이끄는 그 힘은 신념을 안겨주네. 자유로운 우리 어머니 위대하신 우리 용도사 인민은 한 마음 믿고 따르니 김정은 동지. 조선노동당의 75번째 생일을 맞이하던 환희로운 열병식 광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하신 뜨거운 인사. 우리 당이 걸어온 영광 넘친 75년사를 갈피갈피 돌이켜보는 이 시각, 오늘 이 자리에 서면 무슨 말부터 할까 많이 생각해 보았지만 진정 우리 인민에게 터놓고 싶은 마음속 고백, 마음속 진정은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뿐이라고 하시며 거듭거듭 고마움의 인사를 보내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 변함없이 우리 당을 믿어주시는 마음들의 중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하시며 위대한 우리 인민 만세라고 소리 높이 불러주실 때 온 나라 인민이 감격에 목매였습니다. 온 넋 속에 오로지 인민만을 꽉 채우시고 1년 365날 10년 3650일의 하루하루를 인민에 대한 생각에 사무쳐 사신 분이 누구시였습니까?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엄과 힘을 안겨주시려 위험천만한 사선길에도 서슴없이 나서신 분, 문명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려 생눈길, 폭풍길, 험한 길이란 길은 다 걸으신 분, 오직 당의 지붕 아래서만 살아가려는 인민의 믿음을 지켜주신 분이 과연 누구시였습니까? 오직 한 분,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이시였습니다. 하건만 자신의 모든 헌신과 노고는 소중히 묻어두시고 아름다운 인민, 고마운 인민, 위대한 인민이라고 정담아 불러주시니 정녕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는 이 땅 천만자식의 운명을 한 품에 안아 보살펴주시는 자유로운 인민의 어버이십니다.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우리의 총비서 동지, 위대한 우리 인민을 운명의 하늘로 여기고 참된 인민의 총복답게 이민 헌신의 길에 결사분투할 것임을 또다시 엄숙히 선언하셨습니다. 불과 10년이었습니다.
그 성스러운 10년의 주제는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그 숭엄한 부름을 안고 우리의 총비서 동지, 오늘도 뼈를 깎고 살을 저미는 이민 헌신의 길, 멸사복무의 길을 이어가고 계십니다.